역시 경우의 수라서 연습 문제 질문이 많아요. 워크북부터 하고 옛날 교육과정 기반으로 만들어진 워크북이다 보니까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내가 만들었으면 없을 문제들이 좀 있어요. 집합 관련 문제들. 그거는 그 17, 18, 19단원에서도 계속 나올 거거든. 넘어가시면 돼요. 집합 안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16단원의 5번은 집합을 배우고 나서 풀어보시면 되고 6번부터 하겠습니다. 6번과 같은 특이점이 없는 부정방정식은요 그냥 재는 건데 여러 번 쓰기가 귀찮으니까 개수가 큰 것부터 카운팅을 하시면 돼요. 자연수 순서상에 했으니까요. Z가 1인 것부터 그리고 그 다음은 Y 그러면은 5죠? 남는 게 15입니다. 그 다음에 Y, Z가 1인 상태에서 Y가 2면은 13이죠? X가 1이 될 때까지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요 X에는 홀수만 적힌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15는 몇 번째 홀수냐를 생각하시면 되고 8번째 홀수거든요. 여기에 8이겠죠, 8. 그래서 Z가 1인 케이스는 8개다. 그래가지고 Z가 2면은 Y가 1이면은 X는 12죠? 그러면 이제 같은 식으로 흘러갈 거기 때문에 이 식줄이면 여기는 2로 끝날 거예요. 그러면 12가 6번째 짝수이기 때문에 Y의 마지막으로 6일 거예요. 그러면 2개씩 주는 건가? 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 혹시 모르니까 Z가 3을 더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Y가 1이면은 X는 9죠. 9는 5번째 홀수니까 예상이 틀렸지. 그냥 가셔야 돼요. 규칙 없어요. 물론 억지를 부리자면 규칙이 있긴 한데 규칙이 없습니다. Z가 4고 Y가 1이면 X는 6이죠. 이고요. Z가 오면은 Y가 1이면은 X는 3 2개. Z가 6이면 Y가 1이면 X는 0이니까 더 이상 없어. 요 5가지 케이스를 보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저렇게 구하는 것이 베스트 전략이고 그 다음에 13번도 질문이 있었는데 집합 문제이기 때문에 집합을 배우고 나서 풀어보시면 되고 14번 워크북부터 보세요. 워크북 14번 1부터 5까지 숫자가 하나씩 적힌 구슬 5개가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데 한 개를 뽑아 확인하고 다시 넣는다. 똑같은 게 또 나올 수 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6이 없는 주사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 이 짓을 3번 주사위를 3번 굴릴 때 공에 적힌 숫자를 차례로 A, B, C라고 했을 경우 A 더하기 BC가 B 곱하기 C가 짝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짝수.
두 개이기 때문에 각각이 어떻게 될지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얘가 짝수고 얘가 짝수든지 얘가 홀수고 얘가 홀수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요 놈은 두 개를 곱한 거니까 곱한 게 짝수일 경우는 또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짝짝이 있고요. 짝홀이 있고요. 홀짝이 있죠. 홀만 아니면 된다라는 소리고 홀수가 되는 경우는 홀. 이렇게 분류를 해서 세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1, 2, 3, 4, 5 중에 짝수는 두 개니까 요 A가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고 곱해야 됩니다. 여기가 더하기인데 왜 곱하는 거죠? 네, 곱해야죠. 아직 다 결정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BC의 곱이 짝수가 되는 경우는 요 세 가지를 다 더하기가 괜찮기 때문에 전체에서 홀을 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전체는 5 곱하기 5고요. 여기에서 홀을 빼주면 되는데 홀은 3, 3이죠. 그 다음에 이 케이스는 A가 홀수니까 세 가지고요. 그러니까 셋 다 홀수라는 소리죠. 홀이니까요. 세 가지. 이렇게. 요 두 개를 더하면 되는 거지. 25에서 9를 빼니까 16에다가 30이고 27. 정답은 59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은 21번. 양의 약수의 개수를 그냥 공식으로만 암기한 친구들은 이런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지를 알고 있으면 뭐 풀기가 힘듭니다. 540을 일단 소인수분해를 하면 27 곱하기 2 곱하기 5인 거니까 요거죠. 2 하나, 3, 3개, 5 하나. 요거의 약수 중, 양의 약수 중 짝수의 개수와 3의 배수의 개수를 각각 구해라 그런 얘기인데 얘의 양의 약수 중 짝수건 3의 배수건 간에 2, 3으로 구성되어 있는 수의 양의 약수는 2, 3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2의 x승, 3의 y승, 5의 z승 그런 건데 짝수기 때문에 요 2의 지수가 0이어서는 안 되는 거지. 짝수란 말은 2를 최소 1개 갖는다 그런 얘기니까요. 얘 의미는 소인수 중 2가 최소 1개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요 x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한 가지밖에 안 있는 겁니다. 다른 애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 그래서 2의 지수는 한 가지고 3의 지수는 네 가지고 5의 지수는 두 가지니까 전체 8가지고요. 3의 배수의 개수도 같은 맥락으로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꼴일 건데 2의 지수는 두 가지, 3의 지수는 네 가지가 아니라 0이어서 안 되니까 세 가지고요. 이렇게 가져야 한다고. 그래서 답은 20. 그 다음에 24번. 고려대 학생부 종합수시에 지원한 5명의 수험생이 자 교란순열이죠. 교란순열. 이 말을 듣자마자 교란순열이 떠올라야 돼요. 자기소개서를 한 대 모아. 그러면 지가 안 가져가겠다는 뜻이야. 뒤에 말은 예상이 돼야 돼. 면접을 보고 난 후 네? 2제곱 네? 2제곱 2의 제곱이면요? 542. 아 그래? 그러면 얘가 두 가지 이 세 가지 16
18 34네요. 임의로 자기소개서를 하나씩 가져갈 때 한 명만 자기소개서를 가져가는 자신의 자기소개서를 가져가는 경우의 수. 그러니까 5쌍 교환순열 수라고 푸시면 안 돼요. 5명 다 자기 거 안 가져간 게 아니기 때문에 정답이 44가 아니라는 거죠. 한 명은 자기 걸 가져갈 자기의 본인의 것을 가져갈 한 명을 정하고 남은 4쌍 교환순열 이걸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당연히 5명이었으니까 이건 5가지인 거죠. 4쌍 교환순열수 남겨하고 있죠. 9가지 45 25번 1, 2, 3, 4, 5가 각각 하나씩 적힌 5개의 농구공이 A1부터 A5까지 쓰여진 가방에 각각 한 개씩 넣을 때 2가 적힌 공은 A2에 넣는 게 아니에요. A1에 넣는다고 했어요. A2에 넣는 거였으면 똑같은 문제인데 똑같은 문제는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선택하는 게 아니니까 자기가 가져갈 걸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다른 문제입니다. 이건 2가 적힌 공은 A1에 넣고 K가 적힌 공은 AK에 넣지 않는 방법이 있어. 그리고 맨 밑에 K는 3, 4, 5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3은 A3에 안 넣고 4는 A4에 안 넣고 5는 A5에 안 넣는 겁니다. 그럼 1은 어디 갔어요? 1은 A1에 A시당초 못 넣기 때문에 결국엔 2가 A1에 들어간 상태에서 나머지 애들도 그 수가 그 수의 수가 적힌 가방에 넣지 않도록 해라 그런 뜻인 거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일반적인 교환순열이 아닌 거지. 그렇기 때문에 수용도를 그리지 않을 수 없어요. 이런 문제는. 여기 A1, 2, 3, 4, 5를 여러 번 쓰기 귀찮으니까 여기에다가 숫자를 대응시키는 방식으로 수용도를 그리시면 되는데 요 A1에는 이미 2가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이렇게 쓰시고 여기서부터 가지를 치시면 되죠. 그럼 여기 뭐 A2니까 뭐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 하시면 돼요. 그럼 이게 4가지니까 4 곱하기로 하나만 쓰면 되나? 그것도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다 같지 않거든요. 왜 같지 않은지에 대한 설명은 너무 깊은 얘기이기 때문에 하지 않을게요. 다 쓰셔야 된다. 그럼 2, 1이다. 그러면은 A3니까 4, 5 쓰시면 되고 2, 1, 4를 썼으면 남은 게 3, 5기 때문에 5, 3밖에 안 되고 2, 1, 5를 썼으면 남은 게 3, 4니까 3, 4밖에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 쓰셔야 돼요. 2, 3이면 남은 게 1, 4, 5 다 강해요. 2, 3, 1이면 4, 5니까 5, 4밖에 안 되고 2, 3, 4면 5, 1밖에 안 되고 2, 3, 5면 1, 4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 4를 썼으면은 A3에는 여기 3이 남아있기 때문에 3을 못 쓰거든요. 1, 5밖에 안 되고 2, 4, 1이면 남은 게 3, 5니까 5, 3밖에 안 되고요. 2, 4, 5면 남은 게 1, 3이기 때문에 여기 1, 3이 없잖아요. 수가 돼요. 1, 3도 되고 3, 1도 됩니다.
1, 4만 가능한 거야. 2, 5, 1일 경우에는 남은 게 3, 4니까 3, 4밖에 안 되고 2, 5, 3에는 남은 게 1, 3이라서 둘 다 됩니다. 이렇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물론 더 쉬운 게 있지만 가르쳐 드릴 수 없어.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누적 테스트에 이런 게 나온다? 똑같이 푸셔야 돼요. 그 다음 26번 팔면체의 꼭지점 A에서 출발하여 모서리를 따라 움직여 꼭지점 F에 도착하는 방법의 수를 구해라. 그러니까 육면체 가지고 한번 했었죠? 육면체 가지고 유제에서 한번 풀었는데 육면체가 팔면체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럼 요거는 수용도를 다 그리시면 안 되고 곱하기랑 접목을 시켜서 수용도를 그려라 그런 얘기 했었어요. A에서 B로 가는 것만 생각하면 된다. B로 가건 C로 가건 D로 가건 F로 가 E로 가건 마찬가지니까 4 곱하기를 쓰고 A에서 B로 갔다고 치면 된다고. 그러면 B에서 F로 끝나버리면 되죠. 아니면은 B에서 C로 가거나 E로 가거나 인데 여기도 C로 가는 거 이렇게 써요. 아씨 어떻게 쓰지? 아씨 몰라. 여기 쓰고 C로 가거나 1로 가거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곱하기 1 쓰시면 돼요. 여기도. 그러니까 이쪽은 이렇게 합니다. 여기 갈게요. F로 끝나는 거는 그냥 하지 마. 안 하고요. B에서 C로 가나 E로 가나 똑같기 때문에 2 곱하기를 쓰고 C로 간 것만 카운팅을 하시면 돼요. 쓰시면 돼요. C에서 F로 끝나거나 아니면 뭐 C에서 D로 갈 수도 있죠. D에서 F로 끝나거나 아니면 D에서 1로 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갈 데가 없거든. 이렇게. 그럼 지금 얘는 쓰시면 안 돼요. 정해놨으니까. 하나, 둘, 셋. 요거를 여기서 넣죠. 이런 식으로 이 가지치기의 횟수를 줄이셔야 돼요. 곱하기를 가미하면서 풀어야 한다. 어떻게 이거 28개를 다 그리면 안 됐습니까? 만만하게 됐어. 그 다음에 34번. 이거 왜 모르지? 내가 혹시 잘 가르쳐준 것 같은데. 뭔가? 이런 상태인데 진행 방향이 뒤집어서 부르는 건가? 장애물이 뭐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가는 수밖에 없어요. 2 두 개 더해서 3 두 개 더해서 4 두 개 더해서 그러니까 내는 거 오늘 이밖에 없으니까 3 두 개 더해서 7 두 개 더해서 12 내려오는 것들밖에 없죠? 7 내려오는 수밖에 없어요. 7 두 개 더해서 19 두 개 더해서 25 그 다음에 35번은 PQ 지점이 공사로 인하여 진입이 제한되고 있다. 그러니까 PQ를 못 간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뭐
포함 배제로 풀 수도 있는데 아직 그 전체 경우의 수 세는 법을 전체 경우의 수 세는 법이 조합인데 조합을 안 배웠기 때문에 그냥 장형에다 치워보세요. 그림을 다시 그리시고 빵꾸 뚫는 상태로 그림을 그리시는 게 좋아요. 가로가 5칸이고 세로가 4칸인 상태인데 간격이 같을 필요 없어요. 간격이 달라져요. P가 여기니까 이 선들을 다 지우셔야 돼요. 다시 그릴 때. 그리고 Q는 마찬가지로 이거 다 지우셔야 돼요. 점만 제거하시면 안 됩니다. 발본 세권 이렇게 한 다음에 보셔야 돼요. A에서 B까지. 그럼 이제 여기까지는 멀쩡하거든. 그럼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이런 데. 그러고 천천히 가시면 돼요. 여기까지. 그러면은 여기는 이 가로밖에 없죠. 10이고 여기는 요 두 개 합친 거니까 11이고 여기는 올라가는 게 없으니까 10이고 여기는 요 두 개 합쳐서 25 여기는 21이고 그래서 답은 40. 그 다음에 36번도 이거는 그냥 쭉 직선으로 가면 되는데 하필 그 길이 잘려가지고 내려왔다가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단 경로의 문제가 맞아요. 가로가 6칸, 세로가 4칸. 이렇게 멀쩡한 상태였는데 하천이 아니구나. 도로가 침수된 거군요. 그렇게 돼가지고 맨 윗줄은 하나, 둘, 셋 꼭지점 3개가 사라졌네요. 그리고 두 번째 줄은 꼭지점 2개가 사라졌네요. 세 번째 줄은 꼭지점 1개가 사라졌고 네 번째 줄도 마찬가지네요. 이런 상태거든요. 그럼 어차피 못 갈 길들을 다 지웁시다. 뭔 말인지 알아?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답이 다시 주라고. 이런 상태인 건데 여기에서 여기로 이렇게 직방을 못 가니까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죠? 요즘 A에서 P까지 왔다가 P에서 Q까지 갔다가 Q에서 B까지 갔다 이런 식으로 가야 합니다. 그럼 뭐 쭉 누적해서 가기가 귀찮으니까 A에서 P까지 가는 경우의 수에다가 Q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 곱하는 걸로 처리하시면 돼요. 여기 보기도 보면 다 100이 넘잖아. 이 산수 실력을 믿을 수 있어?
그러니까 A에서 P까지 갔다가 Q에서 B까지 가는 걸 곱하겠다. 그렇게 하시라고. 열두 가지. Q에서 B까지 갑니다. 열네 개지. 12 곱하기 14. 13의 제곱 빼기 1. 168. 그 다음 39번. 그림과 같이 어느 도시를 4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놨는데 그 A, C랑 B, D는 점만 공유하는 상태라서 이웃이 아닙니다. 4개의 영역을 4가지 색으로 칠하는데 인접 영역은 그러니까 뭐 전형적인 색칠하기 문제죠. 이 마음에 드는 것부터 칠 나가시면 돼요. 맨 처음에 어디를 칠하느냐는 상관이 없는데 그 다음부터는 상관이 있습니다. 이미 칠해진 놈이랑 많이 이웃하는 놈들부터 칠해 나가셔야 됩니다. A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4가지고요. B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고요. C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B만 피하면 되니까 3가지인데요. D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A와 C에 있는 색깔을 피해야 되는데 A와 C끼리는 안 붙어 있기 때문에 같은 색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곱하기 2라고 쓰건 3이라고 쓰건 다 틀린 거니까 얘를 갈라야 한다 라는 판단이 들어가야 합니다. 분류가 불가피하다고. A, C의 색깔이 같으냐 다르냐고. A에 칠한 색깔을 C에 그대로 칠한다는 말은 경우의 색깔이 한 가지예요. 그러면은 D 입장에서 한 가지만 피하면 되기 때문에 3가지고. 원래 C에 칠할 수 있는 게 3가지였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있었으니까 남은 건 당연히 2가지고요. 그러면은 A와 C의 색깔이 다르다는 뜻이므로 D에 칠할 색깔은 2개를 피해야 되기 때문에 2개가 나겠죠. 84. 40분 똑같아요. 5개의 영역에 5가지 색을 칠한다. A에 5가지, B에 4가지, C에 3가지, D에 3가지. 그러고 나서 E에 칠할 색을 딱 고민해 봤는데 B, D에 같은 색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분류해야 한다 라는 생각이 들었나요? D의 경우의 수를 3가지로 처리해서 안 된다고요. BD가 같을 때와 BD가 다를 때로 갈라주셔야 한다고. 똑같습니다. 이거. 이게 420이었었나? 끝. 연습 문제. 야! 정치래요. 내가 픽하지 않은 거 거의 대부분 질문이거든. 그게 정상이야. 그러니까 이 16단원은 다른 단원 마찬가지지만 유독 앞의 내용과 싱크가 안 맞아요. 앞의 내용 완벽하게 알아도 연습 문제 반도 못 풉니다.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다 그래 다. 개쩌는 애들도 15단원까지 개쩌였지? 그래도 다 몰라.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
뭐를 모른다 했냐면 16 다시 근데 이제 16-1번 같은 거는 풀 수 있기 때문에 질문이 안 들어왔고요. 16-5번 5개의 숫자인데 0은 하나고 1이랑 2는 두 개씩이네요. 같은 숫자끼리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여 만든 5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해라. 같은 숫자끼리 이웃하지 않는다고? 그럼 같은 숫자 세트가 두 세트나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이웃하는 걸 제거하겠다? 그런 식으로 해도 물론 풀 수 있습니다만 그럼 두 가지로 풀어볼까? 근데 그냥 그 뒤에 순열조합도 안 배운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숫자가 몇 개 되지도 않고요. 0도 껴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자 그런 생각하면 좋아요. 근데 뭐 맨 처음에 0은 모르잖아. 맨 처음에 1이 올 때부터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용도를 그린다 혹은 사전식 배열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수용도를 그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요, 생각을 해봐요. 0, 1, 1, 2니까 1로 시작하는 것과 2로 시작하는 건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로 시작하는 것만 세시면 돼요. 1로 시작하는 것만 세시고 2 곱하기 1을 넣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0 다음은 남은 게 1 하나, 2 두 개인데 1 하나가 오면은 그 다음이 답이 없거든. 이거 얘예요. 0 다음은 무조건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 1 다음이가 가능한 거죠. 이끼리 붙어 있으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1, 2였으면은 남은 게 0, 1, 2 하나씩이기 때문에 요 다음에 2만 안 오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러면은 남은 게 1, 2죠. 이렇게 돼 있으면 남은 게 2, 0이고. 그러면은 뭐 둘 다 두 가지씩인 거지. 이렇게 하나 더하기 2 더하기 2 해서 6가지. 이런 식으로 풀어주든가 아니면은 첫 번째는 수용도로 한번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포함 배제를 볼게요. 오늘 배울 순열조합에서 나오는 유형 대표적인 유형이기 때문에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그래서 근데 이제 중딩 때도 많이 들었을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함 배제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게 1이 두 개밖에 없고 2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같은 숫자끼리 이웃하는 경우를 전체에서 빼겠다라고 생각해도 괜찮거든요. 그럼 전체는 또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게 자연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만의 자리에 0이 와서는 안 되거든. 곱하기로 끌고 가볼게요. 만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는 총 두 가지인 거야. 1항이니까. 그럼 만의 자리에 1이 들어갔다고 쳐. 그럼 이제 남은 숫자가 0 하나, 1 하나, 2 두 개잖아요? 그죠? 그러면 0이 들어갈 자리를 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남은 세 자리 중에 1이 들어갈 자리를 정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남은 두 자리에 자동적으로 2가 들어가니까 끝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 경우의 수를 세시고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1, 두 개가 이웃해 있는 경우가 들어있거든. 그거를 제거하면 되는 거지. 1, 두 개가 이웃해 있는 경우. 그러면 아시다시피 1, 두 개를 하나로 취급하는 거죠. 그래서 0 하나, 1 하나, 2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0 하나, 1 하나, 2 두 개를 일렬로 배열한다 라고 생각해야 돼. 근데 맨 앞에 0이 와서는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이거를 살 때도 포함 배제로 따져도 돼요. 0 하나, 1 하나, 2 두 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는
이 두 개가 짝나기 때문에 내 칸에다가 0이 들어갈 칸, 1이 들어갈 칸을 고르시면 돼요. 0이 들어갈 칸부터 고르면 되겠죠. 왜냐하면 0은 맨 앞에 못 들어가니까요. 0이 들어갈 칸을 고르는 경우의 수는 세 가지. 남은 게 세 칸일 겁니다. 1이 들어갈 칸을 고르는 경우의 수도 세 가지. 근데 1, 두 개는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1끼리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예요. 자리 바꾸는 경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남은 두 자리에 2가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끝이네. 근데 1, 두 개가 붙어 있는 거 말고 2, 두 개가 붙어 있는 것도 있거든요. 똑같이 들으시고. 근데 1, 두 개가 붙어 있는 경우엔 2, 두 개가 붙어 있을 수도 있고요. 2, 두 개가 붙어 있는 경우엔 1, 두 개가 붙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오바에서 빠진 거거든. 다시 포함을 시켜야 돼요. 1, 두 개도 붙어 있고 2, 두 개도 붙어 있는 경우의 수를 더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0 하나, 1 하나, 2 하나를 배열한다는 뜻이고 0의 자리부터 결정해 주면은 두 가지인 거죠. 이런 식으로 해도 답이 나오겠죠. 24 빼기 9 빼기 9 더하기 4 이렇게 되는 거니까 28에서 18을 빼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는 뭐 방법이 거의 모든 문제가 최소 두 가지이기 때문에 검산하기가 쉽죠. 그래서 웬만하면 두 가지 이상의 풀이를 하시고 똑같은 게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는 게 안전합니다. 특히 주관식에서요. 둘 다 10이 나왔으니까 답이겠죠? 그 다음 7번 1부터 7까지 숫자가 각각 적힌 빨간색 카드 7장, 노란색 카드는 파란색 카드는 5장, 노란색 카드는 3장, 총 15장인데 이 중에서 색도 다르고 숫자도 다른 3장의 카드를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제 색 기준으로 갈 거냐 수 기준으로 갈 거냐 어느 색에서 뭐를 먼저 뽑을까 그런 고민을 하는 게 정상이에요. 빨간색은 7개고요. 파란색은 여기 있는 애들 전부 다 중에 5개고, 노란색은 이 두 개가 갖고 있는 애들 중에 일부죠. 이렇습니다. 그러면 수는 7가지고 색은 3가지니까 수와 색이 다 다르다라고 했기 때문에 한 가지 색씩 고르겠다라는 생각을 일단 하셔야 돼요. 그러면 노란색부터 정하는 게 맞나? 빨간색부터 정하는 게 맞나? 파란색부터 정하는 게 맞냐라고 고민하는 사람 바보고 얘는 중간에 껴있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어요. 노란색부터 정하는 게 유리할까? 빨간색부터 정하는 게 유리할까?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노란색부터 정해야 됩니다. 노란색은 다른 애들이 다 갖고 있으니까. 빨간색부터 정한다고 치면은 여기에서 6, 7을 고르면 얘네들한테 아무 영향이 없거든요. 여기에서 4, 5를 고르면 파란색에만 영향을 주고요. 여기에서 1, 2, 3을 고르면 이 두 색깔에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분류가 불가피하단 말이야. 근데 노란색부터 파란색, 빨간색 순으로 정해나간다고 치면 여기서 뭔가를 정했으면 여기 다 찍히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란색부터 개수가 적은 것부터 결정해 나가는 게 유리하겠다라는 판단을 할 줄 아셔야 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런 판단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내면은 못 푸는 거지. 결국 노란색 중에 하나를 고른다. 1을 골랐다고 친다. 이제 파란색 중에 하나를 고른다. 2를 골랐다고 친다. 빨간색 중에 하나를 고른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 9번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로 A, B, C라 할 때
두 문제를 푸는데요. 1번 A, B, C의 최소값이 2인 경우의 수를 구해라. 최소값이 2다 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1은 안 나온다는 겁니다. 1은 안 나오고 2는 최소 한 개가 나온다 그런 뜻인 거죠. 그래서 이것도 두 가지로 한번 풀어볼 건데 그냥 두 번째는 포함 배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이라고 하는 거 분류해서 푸는 거 맞죠? 분류의 기준은 뭐냐면 2의 개수로 분류해서 세 주시면 되겠습니다. 2가 한 개, 2가 두 개, 2가 세 개, 세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2가 세 개인 경우 배제시죠. 한 가지고요. 2가 두 개인 경우는 A, B, C 중에 하나가 2가 아니라는 소리거든. 근데 2가 아닌 건 1이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3, 4, 5, 6 중에 하나니까 네 가지. 그리고 A, B, C 중에 누가 그거여야 하는지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세 가지. 이렇게요. 그 다음에 2가 한 개인 경우는 2가 나와야 될 눈을 정해야 돼. 그게 세 가지야. 그러니까 A, B, C 중에 하나를 정해야 한다고. 그럼 A라고 치면 B, C에서는 2가 안 나와야 되거든요. 2가 안 나온다고 정했으니까. 그러면 3, 4, 5, 6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얘네들은 중복이 돼도 되기 때문에 똑같이 네 가지예요. 요 세 개를 전부 다 더하면 답인 거죠. 1 더하기 12 더하기 48이다. 61. 주간식이라서 조금 후달리기 때문에 두 번째 방법 포함 배제로도 똑같은 게 나오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죠. 최소값이 2라는 것은 1이 안 나온다는 것에서 차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A건 B건 C건 간에 1이 안 나오니까 5가지. 근데요, 이 5의 3승가지 중에는 뭐도 들어있냐면 2가 없는 것도 들어있거든요. 근데 2가 없으면 최소값이 2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2가 없는 걸 제거해줘야 하는 거지. 2가 없는 거. 2가 없다는 말은 무슨 소리야? 3, 4, 5, 6으로만 구성된 걸 제거해야 하는 거야. 3, 4, 5, 6은 4개잖아. 이렇게 되게 깔끔하죠? 확실히 61이 정도. 그렇다면 괄호 2번 풀어보세요. 본인이 두 가지 풀이로 맞은 사람도 다시 시도해보세요. 둘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맞은 사람은 나머지 하나의 방법으로 똑같은 게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라고. 애시당초 못 푼 사람은 저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해도 체크 차원에서 해보시라고. 제이 연습 문제 16-9번에 2번 좀 풀어볼래? 숙제로 해왔겠지만서도 동글벨 심었네. 포함 배제로 풀어볼래? 포함 배제로. 포함 배제로 푸는 건가? 다 써서 풀었어. 다 숨겨있어. 야, 여기다가 풀어. 공간 넓은데 다른 종이 맨날 안 들고 오면서 왜 다른 종이가 푸는 거요? 포함 배제로 해봐. 너 잘하는 사이에 내가 설명했어.
꿈속에 들었지? 경우의 수 주관식을 한 가지 방법이라고 풀어놓고 정답을 쓰면은 후달리지 않아? 나도 학창 시절에 후달렸던 것 같은데. 학창 시절에도 여전히 수학이 개쩔었나요? 네. 학교 선생의 수업을 안 들었습니다. 나보다 못 가르치는 사람이 여기 뭐 하느냐 이러면서. 나보다 못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나보다 모르는 사람. 그 정도 급이었어. 수학뿐만 아니라 전 과목. 그런 나도 떨렸단 말이죠. 알았어요. 최소값이 이거, 최대값이 이거다. 그러면 어떤 구성이 있냐면은 2, 5 이런 구성이 있지 않습니까? 저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2부터 5까지인 거죠. 근데 2냐 5냐 아무것도 아니냐는 다른 거거든. 그래서 2, 5일 때와 2, 5일 때와 2, 5일 때로 갈라서 세주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 세 가지. 왜냐면 A, B, C 중에 5가 될 거 결정하면 되니까. 얘도 마찬가지거든요. 곱하기 2. 요 놈은 요게 3 아니면 4니까 2가지. 2, 3, 5라고 치면은 서로 다른 세 개를 서로 다른 세 개에 대응시키니까 3 팩토리얼. 팩토리얼을 모르는 사람은 3, 2, 1. 1은 아수되고. 그래서 은근히 적은 경우의 수는 1, 8. 요게 여러분들의 답을 맞추는 사람들의 접근법이었을 거고, 포함 배제로 풀어본다고 치면요, 포함 배제로 풀어보면은 어쩌라는 소리냐면은 1도 안 나오고 6도 안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2, 3, 4, 5로만 구성되어야 한다라는 뜻이니까 전체는 4의 3승인데 4의 3승에는 2가 안 들어있는 게 있거든요. 3, 4, 5로만 구성되어 있는 걸 빼야 돼요. 마찬가지로 5가 안 들어있는 것도 있어요. 2, 3, 4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도 빼야 돼요. 근데 얘는 3, 4, 5로만 구성되어 있는 건데 거기에 5도 없는 게 있어요. 여기에도 2, 3, 4로만 구성되어 있는 건데 여기엔 2가 없는 것도 있거든요. 즉 두 번 빠진 거야. 뭐가 두 번 빠진 거냐면 2도 없고 5도 없는 게 다시 더해야 돼. 2도 없고 5도 없는, 즉 3, 4로만 구성된 걸 더해야 돼. 이렇게 64 빼기 54 더하기 8이니까 맞잖아? 그럼 이제 확신을 가지고 안심을 갖고 답을 쓰면 돼요.
다음 10번. 요거 같은 경우는 맞은 사람은 그 생각을 했다고. 그러면은 개똘똘한 건데 가로가 5칸이고 이것도 뭐 간격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로가 3칸. 근데 출발과 도착이 이렇잖아요. 최단 경로는 그냥 쭉밖에 없어. 최단 경로를 플러스 한 가지가 나는데 그럴 리가 없잖아. 그래서 최단 경로가 아니라 먼 거리로 가도 되지만 이란 말이 있는 거죠. 최단 경로일 필요는 없지만 서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만 가라. A에서 B 쪽으로만 가라. 그런 뜻이고, 그리고 뭐 남쪽, 북쪽 이런 말은 없죠. 남쪽, 북쪽은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 방향으로 가는 것만, 요 방향으로 가는 것만 강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시면 되느냐?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 포인트, 요런 애들 중에 이렇게 뭐 하나, 근데 요 A에서 출발을 하는 거니까 요 여기서는 뭔가를 고르지 말고, 아니다. 오른쪽으로만 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필요 없고요. 요 줄 생각하는 거 취소. 요 5줄에서 4포인트 있죠? 이 4포인트 중에 한 포인트를 정해서 가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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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했다고 치면은 어떻게 가는 거냐면은 그 남북으로의 이동을 우선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오는 방법은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있는데 이렇게만 가정해버리면 이 길을 이용할 수 없거든. 그래서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도 이렇게 남북을 먼저. 이런 식으로 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뭔가 이상해. 포인트를 정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포인트를 정하는 게 아니라 가로줄을 정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시다. 요 4개의 가로줄 중에 여기를 선택을 하고 요 4개의 가로줄 중에 여기를 선택을 하고 이 4개의 가로줄 중에 여기를 선택을 하고 이 4개의 가로줄 중에 여기를 선택을 하고 이 4개의 가로줄 중에 여기를 선택을 한다면 이 세로줄은 얘네들을 연결짓는 역할을 할 뿐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갔다는 게 한 가지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오른쪽으로 가는 것만 강제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는 것만 선택하면 된다. 이 요거나 요거는 연결의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따질 때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럼 지금 요 라인에서 가로줄을 택할 수 있는 게 4개고 다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선택의 기로에 쓴 상황이 총 5번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그러니까 정답은 4의 5승이다. 4의 5승은 2의 10승이고요. 1024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면은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이렇게 한쪽 방향만 고려하면 된다라고 외우기라도 해서 들어가시면 돼요. 고1 내신 보기 전에. 이게 연습 문제 있다 보니까 내는 학교 있거든요. 저 칸수 바꿔가지고 이게 칸이 이게 연결 안 돼 있어도 돼요. 칸이 이렇게 뒤틀려 있어도 되거든. 어차피 최단 경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몇 가지가 이렇게 3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니까 3가지 4개니까 4가지 3개니까 3가지 6개니까 6가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를 고른 게 이거라고 치고 여기서 하나를 고른 게 이거라고 치고 여기서 하나를 고른 게 이거라고 치고 여기서 하나를 고른 게 이거라고 치면은 이렇게 간다는 뜻입니다. 결국에 이 아래 위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랑 똑같이 다른 그림으로 문제를 내고 싶으면 어떻게 낼 수 있냐면 이렇게 세로를 아예 무시해 버리는 거지. 요 문제랑 똑같은 거예요. 저렇게 내면 너무 쉽잖아요. 이렇게 내면 너무 쉽기 때문에 이렇게 내는 거예요. 이게 이거랑 똑같다는 생각을 못할 놈들이 전부 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안 내면 되는 겁니다. 가로 방향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의외로 11번의 질문은 없네. 12번. 색칠하기 6개, 7개입니까? 7개의 영역에 4가지 색을 색칠을 하는데 그 평소 때의 조건이 다 부여되어 있고요. 또 이런 말도 있어요. B와 D, E와 G에는 같은 색을 칠한다는 말이 있어요. 원래 이런 말이 없어야 되는데 B와 E에는 다른 색을 칠한다. 이런 추가 조건까지 들어있으니까 더 쉬운 겁니다. 추가 조건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추가 조건까지 만족하게 색칠을 하는 경우는 B와 D에는 같은 색 그리고 E와 G에도 같은 색인데 같은 색끼리는 달라야 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4개의 색깔을 중복 사용할 수 있고요. 이웃 영역은 다른 색으로 가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은 저런 특이 조건이 있기 때문에 쟤네들부터 먼저 정하겠다? 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합니다. B, D에 칠할 색깔을 고르는 게 4가지고 E, G에 칠할 색깔을 고르는 게 3가지예요.
여기에 노란색을 칠했고 여기에 빨간색을 칠했다 치세요. 그럼 그 다음은 어디를 생각해야 되냐면 A 생각하면 안 됩니다. C나 F를 생각해야 합니다. F를 생각한다고 칠게요. F는 이 빨간색만 피하면 되는데 그 빨간색 피한 것 중에 노란색이 들어있단 말이죠. 그러면 C 입장에서 노란색만 피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가르쳐야 돼요. C와 F와 이 BD의 칠한 색깔이 같을 때와 다를 때 B와 F의 색깔이 같을 때와 다를 때로 가르쳐야 합니다. 이런 판단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B와 F의 색깔이 같은 건 언제나 한 가지고요. 여기도 노란색이라고 치면은 C는 세 가지입니다. 근데 A는 이 괄호 안에다 쓰는 게 아니에요. 여기 쓰는 거예요. 여기. A는 C 색깔만 아니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세 가지거든요. 그다음 B랑 F가 다를 경우는 그럼 뭐 여기에 파란색 같은 걸 칠했다 그런 뜻이고 그건 두 가지고요. 그러면 C는 노란색, 파란색 두 개를 피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면 요 세 개를 먼저 곱하면은 36이고 괄호 안에 들어있는 게 7이니까 요 계산을 하면 되겠어. 이오이 마지막 13번 다섯 개의 밭이 일렬로 나열되어 있는데 세 가지 농작물을 심으려고 한다. 야! 고추, 배추, 상추. 추추추. 요 세 개를 심으려고 하는데 조건이 있다. 각 밭에는 한 농작물만 심는다. 이웃한 두 밭에는 서로 다른 걸 심는다. 그러니까 가나까지는 색칠하기랑 다를 바가 없어요. 각 농작물을 적어도 한 개 이상의 밭에 심는다. 세 가지 색깔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세 가지 색을 모두 다 써라 그런 뜻인 거죠. 모두 다 써서 다섯 개의 영역에 색칠을 해라 그런 문제입니다. 이 뭐 농작물 세 개는 과연 뭘까? 나처럼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거는 나같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냥 색칠하기네 라고 판단하고 푸시는 거예요. 세 가지 색깔을 전부 다 써서 다섯 개의 영역에 색칠하는 경우의 수를 세라 그런 뜻입니다. 나 이제 여유가 넘치니까 이렇게 이제 채소도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두 가지 방식으로 풀어볼게요. 이웃하는 곳에다가 다른 농작물을 심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구성이 이런 상태다 보니까 하나를 세 개 심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분류로 한번 풀어보자면 하나하나 세 개로 심는 방법이 있을 거고 하나, 두 개로 심는 방법이 있을 거란 말이죠. 하나하나 세 개로 심는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 당연히 여기 1번 자리, 3번 자리, 5번 자리에 같은 걸 심는 거고요. 세 개를 다 심어야 되니까 이
이런 식으로 밭을 나누어 주면 되는 거죠. 여기 빗금 친 곳에 심을 채소를 고르고 농작물을 고르고 X표 친 곳에 심을 나머지 농작물을 고르고 이 세로줄 친 곳에 심을 나머지 농작물을 고르면 돼요. 그럼 지금 이거는 세 가지고요. 이 표시가 얘도 세 가지니까 300 6가지. 그 다음에 하나, 둘, 둘이 더 어려워요. 하나, 둘, 둘은 왜 그러냐면은 이 둘, 둘이 각각 이웃해서는 안 되니까. 그럼 하나의 자리를 먼저 정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셔야 됩니다. 근데 이 자리나 이 자리나 다를 바가 없고요. 이 자리나 이 자리나 다를 바가 없고요. 이 자리, 그러니까 총 세 가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하나를 여기다가 심었다 라고 치면은 여기 네 개죠? 이 네 개를 어떻게 둘둘로 갈라야 하냐면 이렇게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이러니까는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고추, 배추, 상추 할게요. 요 하나를 고추라 치면 고추, 배추, 상추, 배추, 상추 이런 거밖에 없다고요. 그 다음에 하나를 여기 심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배추를 심는다 치면 나머지는 여기밖에 없어요. 상추끼리 안 붙어야 되니까. 근데요, 하나를요 여기 심잖아요. 여기 심으면 요 두 개 중에 고추, 배추, 상추를 심으면 되고 요 두 개를 또 배추, 상추 심으면 되니까 여기가 네 가지. 요거는 고추가 여기 있어도 똑같거든요. 두 가지인 거고요. 얘도 두 가지인 거고. 그래서 일단 하나, 둘, 둘로 심을 자리를 정하는 경우의 수가 8가지고요. 아직 안 심었어요. 그럼 이렇게 했다고 치고 여기 실제로 들어갈 농작물을 결정해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세 종류의 영역에 새 농작물을 심어줘야 됩니다. 실제로 3팩. 그럼 결국 3팩이 9개다. 그런 뜻입니다. 54. 이런 식으로 풀어서 맞았겠죠? 맞은 사람들은. 근데 이 생각하는 게 쉽지 않을걸. 그래서 좀 더 안전한 풀이는 포함 배제예요. 그냥 여기에 심을 걸 정해. 세 가지. 여기에 심을 걸 정해.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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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근데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두 종류로만 심은 게 들어있어. 그래서 걔를 제거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고추, 배추, 고추, 배추, 고추가 들어있다. 요런 애를 제거하시면 돼요. 근데 실제로는 고추, 배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 자리에 똑같은 걸 심고 요 자리에 똑같은 걸 심어서 하나를 심지 않은 케이스를 제거할 거라고. 그럼 이 빗금친 자리에 들어갈 농작물을 정하고 X표 자리에 들어갈 농작물을 정하면 되는 겁니다. 요게 48이고요. 어라? 뭐 잘못됐는데? 곱하기 3팩이 48. 근데 여기 6까지 있었죠. 합친 건데. 왜 전체 경우가 48밖에 안 나오지? 이렇게 하면 40인데 정답이 42여야 할 것 같은데.
아닌가? 이게 확실한데 이게 포함 배제가 이게 뭐지? 이게 뭐 잘못된 거지? 팩이 아닌 거네. 8개는 맞거든. 이 8개 중에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들어갈 농작물을 결정을 하는 경우가 세 가지고 그러면 여기 X표 친 곳에 배출을 놓는 거랑 세로줄 친 곳에 배출을 놓는 건 다른 건데 두 가지를 써야 되는 게 맞는데 뭐지? 이제 두 번째 거에 두 가지 맞아요. 이거? 두 번째 거야? 저는 두 가지 있는 거. 여기 하나 씹는 걸 여기 네 번째 칸으로 했을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두 가지인 거예요. 첫 번째 칸이랑 다섯 번째 칸의 의미가 두 가지고 두 번째 칸, 네 번째 칸의 의미가 두 가지인 거야. 그래서 두 가지인 건데 이 3팩은 틀린 게 없고요. 요것도 두 가지인 게 틀린 게 없는데 요게 잘못됐나? 여기에 하나의 농작물을 심는다. 그러네. 이게 잘못됐네요. 이게 네 가지가 아니라 여기에 심은 거랑 여기에 심은 게 같은 거하고 여기에 심은 거랑 여기에 심은 게 같은 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였어요. 그래서 총 6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 총 3개의 영역으로 분류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3팩은 똑같이 하는 거예요. 결국 3팩이 7개인 셈이라서 42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쉽지 않다고요. 어린이들 입장에서. 이런 문제는 포함 배제가 훨씬 없어요. 이거는 틀릴 리가 없거든. 이 경우는 고추가 있으니까 상추를 안 썼으니까 상추를 안 쓴 경우의 수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제거해야 한다고. 두 가지로만 심은 경우의 수를 제거해야 한다고. 오케이? 근데 이제 고추, 배추, 고추, 배추, 고추는 한 가지 예시일 뿐이니까요. 저 A, C, E 자리에 들어갈 농작물을 정하는 게 세 가지, B, D 자리에 들어갈 농작물을 정하는 게 두 가지. 왜? 갔다 와. 그래서 3 곱하기가 저거 약간 설명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왜 저게 7가지인지를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이 세팅을 해놓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의 농작물씩 심어 나간다 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3개로 쓴다 라고 치면은 요 A, C, E 자리에 같은 걸 넣는 수밖에 없거든. 여기 들어갈 농작물을 그냥 바로 결정해. 3가지겠죠. 여기 칠했다고 쳐요. 심었다고 쳐요. 그러면 B 자리에 들어갈 농작물을 정하면 끝이거든요. 여기 3가지 넣고. 그 다음에 하나, 2개, 2개일 경우에는 하나가 어디에 들어갈지를 정할 건데 A와 E는 똑같은 거라서 2가지라고 쓰고요. A라고 칩시다. A에 심을 농작물을 정해야 되거든요. 3가지. 여기에 고추를 심었다 라고 치는 거죠. 그러면은 B에 심을 수 있는 건 당연히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B에 배추를 심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자동적이에요. 상추, 배추, 상추가 끝난 거죠. 그래서 12가지고요. 그 다음 이 자리 B 자리에 한 가지 농작물을 심는다 라고 치면은 B 자리나 D 자리는 똑같은 자리이기 때문에 2가지를 쓰고 B에 들어갈 농작물을 정하면 3가지고요. B에 고추를 심었다 라고 치면은 A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건 상관이 없어요. 2가지예요. 그럼 A에 배추를 심었다 라고 쳐요. A에 배추를 심으면 요 3자리는 자동적으로 상추, 배추, 상추입니다. 끝난 거라고. 12가지. 마지막으로 논란이 있었던 가운데 자리에 하나의 농작물을 심는다 칩시다. 그럼 여기 들어갈 농작물을 정하면 되니까 3가지고 여기에 고추를 심었다 라고 치죠. 그럼 이제 여기랑 여기에 들어갈 농작물을 정하면 돼. 근데 배추 하나, 상추 하나씩 심으면 되거든. 그럼 2가지 배추, 상추라 쳐요. 이거 마찬가지죠. 2가지 이렇게 해서 12가지. 얘네들 전부 다 더해서 42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설계를 해놓고 심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설계와 심는 걸 동시에 진행을 하시면 실수가 없다. 끝났고요. 16단원은 17단원 들어갈 건데 좀 쉬죠?